네, 자 지금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어떠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미 증시 역사상 정말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그러한 증시를 여러분들은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장 시장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S&P 500의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고요. 자, PCE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GDP 전망치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낮은 GDP 전망치를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부 장중에 우려했던 약간의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 부분을 또 회복하는 그런 강한 모습은 또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가 지금 2분기 GDP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2.9%로 내놨습니다. 자, 월가 전망은 3.4%였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일 날에 또 추가적인 전망치가 또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요. 예, 그때 다시 한번 또 GDP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DP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주가와 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 GDP의 전망치도 물론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은 다시 관세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외신 기사들이 정말 쏟아지고 나오고 있고요. 자, 캐나다 앞서서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자,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세 폐기가 나왔고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에 대한 25%는 너무나도 피해가 크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협상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어떠한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지 7월 9일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월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요. 많은 변동성이 유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7월 이번 주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고용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비제조업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미국 경기가 지금 튼튼한가? 과연 사상 최고를 찍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경제적인 체력을 갖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9일이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주가 되면 7월 14일부터는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번 관세에 따라서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는지 또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자,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7월 두 주간은 아마도 시장에서 일부 변동성이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상 지금 흐름은 여전히 AI 흐름으로 돌아가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S&P 500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분 오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판이 뒤바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실 이분을 모셨습니다. 블랙퀀트 에쿼티의 윤진 대표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뭐 AI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네네. 뭐 사상 최고치를 좀 찍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일단 지금 AI 흐름 또 시장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뭐 총평을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떤 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젠슨 CEO가 AI 칩셋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홀딩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예. 그 외에 AI 업계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본인들이 고평가받는 부분들을 지금에 있어서 현금화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이 부분 이슈가 발생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ETF들도 신규 매수를 자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반 개별주들도 역시나 이제 어떤 오히려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게 되는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칩셋에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돈을 태우는 거는 좀 리스키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홀딩하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예. 섹터적으로 전반으로 좀 넓혀가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엔비디아 홀딩하고 있는 임원들 입장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여기서 이 시장을 독과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본인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100%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기만 할 거다라고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그냥 본인들은 배당금 받을 생각으로 애플을 마인드로 그렇게 해서 계속 홀딩을 해 나갈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신규 주자들이 들어오고 중국이 이제 새롭게 또 칩셋 개발 주자로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은 추후에 엔비디아의 평가가치 절하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에
일단 부분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음. 마인드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건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매도 물량들이 그냥 시장에서 아예 빠져나가서 현금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어디로 또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젠슨항이 일부 엔비디아의 어떤 주식을 매각하는 부분은 뭐 새로운 어떤 투자처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임원진에서 다 이게 매각을 한다는 것은 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상태의 가치가 저평가는 확실히 아니고 고평가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이고 예. 추후의 점유율 혹은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기존 시장 기대감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가진 않을 수도 있겠다. 과거의 어떤 영광을 이어가기는 좀 그쵸.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예. 엔비디아의 어떤 아성은 사실상 이 시장 다 독점하겠다. 약간 그런 평가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투자금들이 많이 쏠려왔었는데 지금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너무 낙관적인 시장만은 아니다라고 좀 보는 국면은 확실히 보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단순하게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로 보지 말고 AI 생태계를 이끄는 하나의 정말 AI 세계의 어떤 그런 기업으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젠슨항 CEO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뭐 AI 칩을 만드는 기업보다도 앞으로 휴머노이드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자율주행 시장의 칩이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야가 뭐 산발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따른 또 부가가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퍼져나가는 그런 구간에서 일부 이 매각이 많이 나오는 요 구간이 대표님께 보시기에는 그러한 어떤 산업 자체가 일부 조금은 뭐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넓혀갈 것은 분명하고요. 확장성은 분명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1위 주자가 되는 어떤 지금의 상태값을 1위 주자로서의 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은 사실상 앞으로 5년간은 최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던가 1위의 직위라던가 그런 것들은 유지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면은 조금 이따 클라우드 얘기할 때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 칩셋의 단가 부분에 대한 경쟁 국면으로 들어가서 저단가 칩셋을 생산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고퀄리티의 고품질 어떤 칩셋을 생산하는 데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엔진들 사실상 이걸 이용하는 엔진들 입장에서 저가의 클라우드 비용, 저가의 칩셋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소비자의 니즈, 기업들이지만 소비자거든요, 이들한테. 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단가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제 그 시점이 됐을 때 중국산 저가 칩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낸다라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익을 최대 많이 반납하게 되는 시점이 올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클라우드로 넘어갈 텐데 엔비디아에서 열광했었던 포인트는 저는 마진율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팔았을 때 76%라는 것은 7,600원을 남긴다는 건데 이 어찌 보면 제조업에서 7,600원을 남겨놓은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가격 경쟁이 되면 이 마진율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일부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임원진들도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아닌가. 뭐 지금 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연결이 좀 되긴 하는데 뭐 향후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좀 봐야겠네요. 결국엔 그렇죠. 가이던스도 보고. 사실 이제 마진율 자체가 제조업에서 그 정도 퍼센티지가 나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고 그거 이상의 어떤 마진율을 보이는 업계는 뭐 게임 업계 같은 정말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계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비디아가 많이 주목받았던 게 최근에 이제 1인당 매출 생산 단가로 리스팅을 해보시면은 아직도 엔비디아가 1위긴 해요. 3.6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내거든요. 1인당 가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직원이 그러니까 환산했을 때 하나로 거의 50억 이상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당 가치가 그 정도로 높은 기업이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기업 상에서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맨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추후에 이 국면이 단가 경쟁으로 갔을 때는 확실하게 지금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칩셋에 대한 경쟁이 이렇게 심화됐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판이 지금 뒤바뀌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려고 좀 준비하셨는데 저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일단 이제 클라우드 산업에서 현재 1위는 압도적으로 AWS, 아마존의 AWS거든요. 아마존. 예. 근데 이제 아마존 AWS가 최근 들어서 이제 AI 어떤 시대로 넘어오면서 AI 관련된 뉴스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배제돼 있습니다. 배제돼 있고 뭔가 AI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본인들 네트워크에 탑재했다 이런 이슈들에서 항상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제프 베조스 CEO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CEO의 문제다. 네, 제프 베조스 CEO가 지금 이제 앤디 제시죠. CEO가.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CEO 이전에 창립자로서의 어떤 역할 포지션들을 해왔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가장 빅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보여줬던 게 CEO 직위를 달고 있다가 이제 창업자 라인으로 빠지면서 이사회로 딱 넘어가면은 그 탄력들이 이제 새롭게 그 직위로 들어온 그 바지 사장들한테 좀 넘어가면서 이 탄력성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국면들이 구글에서도 보이고 있고 예. 뭐 애플도 사실 그러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똑같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혁신적으로 기업들을 바꿔가면서 이 네트워크를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장 떨어지는 면모가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근데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잘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고 사실 빌 게이츠가 떠난 이후에도 잘 하고 있는 지금 기업 바지 중 사장이 하나이고. 잘하고 있다. 네, 예. 잘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빅테크 중에서는 사실상 좀 탄력성들이 많이 죽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현황을 얘기를 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주어라는 시스템들을 쓰고 있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AWS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구글 같은 경우는 GCP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구글은 대부분이 다 구글 드라이브를 그냥 웹 드라이브 개인용 B2C용으로 많이 좀 접하시게 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뭔가 B2B용으로 쓰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2C니까 바로 네.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는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그쵸, 있고 그쵸. B2B가 상대적으로 네. 좀 적다. 그렇죠, 맞습니다. 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구글 드라이브는 알고 계시는데 AWS 애주어는 모르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반대로 기업들 입장으로 갔을 때는 애주어랑 AWS는 기본적으로 아는데 기본이죠. 구글의 시스템들은 생각보다 반대로 모르거나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상위 3개 기업들인데 예. 구글은 사실 현재 순위는 그렇게 뭐 역전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GPT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본인들만의 AI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파일럿 시스템이 사실상 코딩을 대체하는 코딩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요? IT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 IT 회사에서 코딩을 할 때 이제 애주어 시스템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코딩들을 계속해서 이제 코파일럿이랑 소통하면서 개발하고 뭐 터칭하고 뭐 잘못된 부분들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AI를 쓰면서 클라우드에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애주어를 좀 쉽게 쓰고 있는 편이고 어. 반대로 이제 AWS 같은 경우는 AI를 도입하기는 했는데 예. 확실하게 이제 자동화된 코딩으로서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고요. 성능적인 차이도 소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딩에 있어서 정확도나 어떤 내가 터칭하지 않아도 정말 자연어 문구만으로도 정확하게 해내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초격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판에서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좀 맞습니다. 전투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점유율 자체가 많이 바뀔까? 그러니까 B2B 시장에서는 네.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니까. 네네네. 사실 이제 이게 왜 언급되냐면은 예.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서 기존에 아시던 분들은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알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을 그냥 이커머스 기업으로 알고 계실 것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들의 3분의 1 가량의 매출은 전부 다 클라우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들의 실질적인 실적 발표 현황을 보시면은 이익적인 부분들은 AWS나 애주어가 사실상 캐리하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B2C 서비스들은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많이 죽었어요. 이익이 많이 죽고 있는 상태고 예.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은 다 아시는 GitHub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딩들 개발자분들이 이용하실 때 본인들의 코딩 데이터를 다 업데이트해두는 사실상 외장하드처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 코딩들이 모두 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판인 게 GitHub를 쓰지 않는 개발자는 사실상 개발자가 아니라고 볼 정도로 그래요? 네, 더 이상 이제 이걸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SNS라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SNS의 효과가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지금 확실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깃허브라는 시스템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이걸 능동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면은 애주어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더 공격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빅테크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클라우드 판도 지금 뒤바뀌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사실 이제 됩니까? 뒤바뀐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네. 이 친구들도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예. 사실상 이제 중국 내부에서만 좀 갖고 있는 편이고요. 음.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4위, 5위 뭐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중국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클라우드 사업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 대부분 IT 기반의 고확장을 했던 회사이거나 아니면 커머스 기업이거나 혹은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강점을 가진 친구들 이렇게 보통 이제 세 기업군들이 진출하는데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이렇게 진출을 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미국과 같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이제 가장 강한 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중국 내부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 클라우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점유율로는 중국 기업 클라우드들이 힘을 거의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 클라우드들은 철저히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시스템망들이 성장할 때에 맞춰가지고 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만약에 중국판 칩셋 물량이라던가 혹은 이제 중국의 AI 엔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일 때 가장 많은 주가적인 탄력을 보일 세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뭐 중국 기업 하면 늘 따라오는 것 자체가 네. 뭐 신뢰성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정보를 과연 내가 이렇게 회사에 정말 굵직굵직한 이런 비밀 문서들이나 네. 이러한 정보들을 과연 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게 보안에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 투명한가? 늘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이런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게 정말 점유율을 넓혀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사실 보세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한 개로 정리를 드렸는데 예, 예. 중국 정부랑 어쨌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뭐 밀접한 관련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마인CU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번 거의 토사구팽을 당한 수준의 예, 그런 느낌의 어떤 중국 정부로서의 힘을 발휘한 제약을 당했는데 예. 알리바바 기업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상 서방으로의 확장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군이다. 이 알리바바를 포함한 화웨이나 뭐 텐센트나 다 마찬가지로 예. 글로벌적인 성장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시장 점유율로 볼 때 절대로 이들이 1, 2, 3위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추후에 AI 칩셋이나 이런 부분들 경쟁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강력한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초기 학습을 위해서 엔진들이 비용을 많이 태워야 되는 분야가 이 클라우드 관련된 분야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단가의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메리트를 딱 갖는다. 그리고 어쨌든 AI 칩셋을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싸게 생산하면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저단가 클라우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초기 AI 엔진들은 결국엔 여기 가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단가 경쟁이 있어서 그런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요 이야기를 꼭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를 빼놓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자, 그럼 우리가 클라우드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어떤 요소를 좀 봐야 되는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어떤 툴들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네, 같이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는가, 예.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나 깃허브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여기다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는 기업들만 앞으로 클라우드 산업에서 생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걸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냥 단순하게 하드 드라이브만 제공하거나 서버만 제공한다. 이런 친구들은 순식간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 요소가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또 한 1분만 있는데. 일단 AI 개발 플랫폼과 도구를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AI 개발 플랫폼과 도구를 보유했는가?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개발자들이
혹은 개발자가 아니라 정말 창업자 혼자서도 내가 가진 머릿속에 어떤 구조나 언어를 가지고선 그냥 그대로 AI한테 요청을 해서 서비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가 이 클라우드 내부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예. 추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 그 여부가 현실적으로 클라우드의 승패를 좌우할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본인의 생태계를 갖고 있느냐 요건데 오늘 뭐 대표님께서는 강조하시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힘을 좀 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직접 쓰고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더 이런 것들 좀 체감할 수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네. 뭐 연일 뭐 자로 잰 듯하게 이렇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의 흐름 각도가 거의 다른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의 차이가 이미 시장에서도 벌써? 이 부분을 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AI 시대 최근에 뭐 S&P 500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AI 시대에서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핵심 성공 요소까지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좀 뜻깊은 이야기 해주신 윤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자세한 또 우리 빅테크 기술에 관련돼서도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미국 시장 또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많은 고용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목요일과 금요일은 일부 시장이 조기 폐장 또는 이제 휴장하는 그런 독립기념일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미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